네, 안녕하세요. 물리 김현완입니다. 우리 리뷰 테스트 17회 보시면은 1번 문제에서 자, 이제 양쪽에 동일한 스피커 AB를 뒀고 진동수도 똑같고요. 그래서 똑같은 이제 음파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 사이에서 소음 측정기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그 소리의 세기를 측정한 결과가 나에 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세기가 세게 크게 측정되는 곳, 요런 곳은 당연히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에요. 그죠? 그리고 소리의 크기가 0인 지점은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히 이제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에 소리의 세기가 0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A, B에서 출발한 진폭도 똑같다. 이런 거를 준 거고, 그죠? 근데 사실 이제 문제에 써 있긴 하죠. 근데 요건 없어도 돼요. 진폭이 같아야지만 상쇄 간섭이 일어났을 때 그때 정확하게 진동이 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걸 보고서 진폭도 같았다라는 걸 추론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기억번 5는 A, B에서 발생한 소리가 같은 위상으로 중첩이 되냐. 자, 그러면 5라는 게 나에서 찾아보면은 X값이 0인 지점, 근데 여기가 지금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 A로부터 음파가 진행한 거리하고 B로부터 음파가 진행한 거리가 같기 때문에 이 5점 같은 경우에는 경로차가 0인 위치입니다. 그럼 경로차가 0인데 보강 간섭이 일어나려면 당연히 출발할 때 위상이 똑같아야 돼요. 만약에 이제 반대 위상으로 보냈는데 경로차가 0이었다. 그러면 반대 위상으로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상쇄 간섭이 일어났겠죠. 근데 5점이 현재 보강 간섭이 일어났기 때문에 애초에 발생을 시킬 때 같은 위상으로 발생을 시켰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거는 맞는 거, 즉 간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위상차를 자꾸 신경을 써야 된다. 만났을 때 어떤 위상차로 만날 것인가? 그게 핵심이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x2-x1이 0.7m이냐. 자, 요거를 이제 질문을 했는데 니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장 편하게 보려면 지금 A, B 사이에서 정상파가 만들어졌다라는 거를 체크를 할 수 있어야, 그래야 가장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즉, 그 자료 자체가 나에 사실은 나와 있는데 나를 이제 보게 되면은 만약에 이 A, B 사이에서 정상파가 생기지 않았으면은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보강 상쇄가 이렇게 맥스 그리고 0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 특히 완벽한 상쇄 간섭이 만들어졌다라는 걸로부터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이 공간에 하필이면 음파의 파장과 웨이브 사이 거리가 적당하게 길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정상파가 형성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정상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X 요 원 자체가 마디가 되는 거죠. 그럼 X2가 역시 마디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뭐냐? 볼록이 하나짜리예요. 변위로 표시를 하자면, 그죠? 그러면 얼마죠?
반파장이죠. 그래서 x2-x1이 현재 반파장에 해당이 됩니다. 자, 따라서 그러면 파장을 구해야 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될 거고, 거기서 취할 수 있는 게 문제 조건들을 보니까 파동의 전파 속력이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다. 여기서 이제 음파의 파장을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음파의 속력은 350m/s로 드렸고 진동수는 500Hz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람다 자체가 5분의 3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x2-x1은 반파장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2분의 람다 값을 취해 주시면은 이게 이제 깔끔하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10분의 3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겠죠. 아이고, 제가 숫자를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5분의 3.5 그죠? 350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도 3.5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x2-x1은 뭐 수점까지 표현하자면 0.35m 이렇게 돼야 됩니다. 0.7m는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A하고 B 사이에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의 개수. 그 예제, 교재에 있는 개념편 예제하고 거의 유사한 건데 확인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현재 요 정중앙 같은 경우는 경로차가 0이고요. 그죠? 그리고 요 왼쪽 끝 스피커 A가 있는 요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의심이 여지없이 경로차가 3m가 되죠. 그래서 좌우 대칭을 활용을 할 거고, 역시 이제 문제를 푸는 거는 어떤 간섭이 일어나는 이런 걸 따지는 거니까 위상차가 될 건데, 지금 현재 위상차를 발생을 시키는 게 특히 경로차가 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요 A하고 O 사이에서 자, A는 델타가 3이고 O는 델타가 0이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경로차가 0, 람다, 2람다 등이 되면 현재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일단 이 원점 같은 경우는 보강 간섭이에요. 그죠? 그리고 현재 파장 값이 0.7m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이 범위 안에 델타가 람다인 거 0.7 가능하죠. 0에서 3 사이니까. 그 다음에 1.4 가능하죠. 그 다음에 2.1 즉 세파장 가능하죠. 그 다음에 2.8 여기까지 가능하네. 그죠? 3.5가 되면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안 되고요. 그죠? 그러면은 총 몇 개가 있냐? 1개, 2개, 3개, 4개. 5점을 빼면, 즉 A하고 O 사이에는 하나, 둘, 셋, 4개 들어가 있고요. 그 O 자체도 보강 간섭입니다. 그러면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O하고 B 사이에도 4개가 들어가겠죠. 근데 O를 포함해야 된다. 자, 그래서 총 10개가 아니라 9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골라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리을번 A의 진동수를 502Hz로 변화를 시키면 소음 측정기에서 측정되는 맥노리 진동수, 그냥 이거는 맥노리 진동수 한번 착하고 넘어갑시다 밖에 안 되네요. 간섭을 일으키는 곳에서의 진동수 차이값이 이게 맥노리 진동수가 되죠.
하나는 500이고 이제 하나는 500이니까 맥놀이 진동수는 2Hz이다. 이렇게 골라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2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주기에 대한 모습. 네, 정상판은 이제 좌우 어느 쪽으로 진행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것처럼만 보이니까 그냥 바로 들어가시면 PQRS가 현재 진동을 안 하고 있는 지점 전부 다 마디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따라서 절대로 고르면 안 되는 게 2번, 3번은 절대로 고를 수가 없어요. 진동을 안 해야 되니까. 그러면 자, 4분의 3주기 이후의 모습을 표현해 달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PQ 사이의 볼록이는 4분의 1 주기 동안에 이만큼 내려갈 거예요. 그 사이에 QR 사이는 이만큼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한 주기가 끝에서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러니까 이 한 사이클을 반복을 해야 되니까 진동을 한번 반복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주기만 딱 물어본 거예요. 주기 1회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자, 그럼 따라서 4분의 2주기까지는 얘는 좀 더 내려갈 거고 QR 사이는 이렇게 올라갈 거고, 마지막 4분의 다시 3주기가 될 때까지는 다시 PQ 사이는 백할 거고 QR 사이도 백할 거고, 그러면 이렇게 모였네요. 즉 직선 모양이 돼야 됩니다. 그 해설의 그림을 보시면 쉽게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3번 문제는 좀 어렵죠. 어려운 문제고, 요거는 간섭이 이제 중첩인데, 중첩의 원리가 만난 지점에서 각 파동들의 변이를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더 어렵게 만들려면은 뭐 S3 같은 거 하나 만들고, S3에서도 똑같은 파동을 전파를 시켜서 P에 도달을 하게 해서 3개가 다 겹치는 거. 그럼 삼각함수 3개를 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좀 복잡해집니다. 근데 거기까지 물어보진 않았고, 자, 그럼 어쨌든 S1과 S2에서 파동의 변이를 시간 t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드렸어요. Y1에서는 Y1이란다. S1에서는 A sin 오메가 t, S2에서는 A sin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 그래서 2분의 파이만큼 위상 차이가 있다. 출발할 때부터 라는 게 있고, 그리고 P의 위치가 완전히 같은 거리에 있진 않은가 봐요. 그래서 S2P 마이너스 S1P, 그러니까 S2P가 현재 더 길다란 얘기네요. 그게 반파장에 해당이 된다. 자, 요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선상으로 전파되는 게 아니고, 말이 조금 어려울라나? 공간상으로 전파가 되는 경우에는 원래 진폭은 줄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점에 모여있던 파동이, 에너지가 공간으로 전파가 되면은 구면으로 전파가 되거든요. 그러면 점에 모여있던 에너지가 구면으로 분포가 돼버린 거기 때문에 토탈 에너지 값은 점에 있던 에너지나 구면에 있는 에너지의 합이나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전파원에 가까운 쪽의 진폭보다 먼 쪽의 진폭이 작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그거까지 신경 쓰면은 너무 귀찮아지니까 진폭은 거리에 대해서 감소되지 않는다, 감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고요. 요거는 표현이 좀 안 좋다. 요거 고쳐서 드릴게요. 감소되지 않는다로. 자, 아무튼 그러면 이제 요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결국에는 P점에서 어떤 위상으로 만날 것인가. 그래서 그거를
각각을 이제 표현을 해가지고 더하기를 해버릴 겁니다. 충첩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죠? 자, 그러면 요 P점 S1에서 들어온 I는 일단은 S1 자체 변이가 A sin 오메가 t고, 그죠? 그 다음에 S2 자체에서의 변이가 A sin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됐죠. 그런데 요 P 같은 경우에는 S2에서 출발한 I가 반파장만큼을 더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은 여기가 이제 S2라고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P까지의 모습이 이랬었다 라고 치게 되면 반파장을 더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죠? 즉 요만큼이 공간적인 길이로는 S1에서 출발한 I보다 더 있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표현을 할 건데, 자, 그러면 S1에서 출발한 I는, 자, P에 도착하는 순간에 시간 t에 대해서 변이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A sin 오메가 t 그리고 이렇게를 x방향이라고 칩시다. 물론 S2도 P까지의 방향을 x방향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요때 진행된 거는 마이너스 kx만큼. 됐을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뭐라고 한 거냐면 S1에서 P까지 요 위치 차이, 즉 이 거리를 x라고 그냥 딱 둬버린 거예요. 그러면 y2 같은 경우에는 a sin, 자,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인데 진행한 게 있죠. 마이너스 k x인데 얼만큼 더 진행했다? 반파장만큼을 더 진행했다. 그죠? 이렇게 쓴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파수라는 거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파수가 2파이라는 요 위상에 대한 한 번 반복에 대해서, 그죠? 람다를 나눠준 거죠. 자, 그러면은 요 아이만, 즉 2분의 람다라는 것만 앞에 있는 파수하고 곱해버리게 되면 람다분의 2파이 곱하기 2분의 람다가 될 거니까, 그죠? 따라서 여기가 파이만큼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이건 그냥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반파장에 해당하는 위상 차이는 람다, 그러니까 람다가 2파이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반파장이면은 파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대입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밖에는 안 됩니다. 일단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요 두 개가 더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 한번 써보면 A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kx, 자, 더하기 A sin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 일단 kx는 그대로 그냥 두고, 그죠? 그러면 요 자리에 또 뭐가 들어가냐? 마이너스 파이가 들어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랑 요거 계산한 것만 별도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쪽에 얼마? 마이너스 파이가 2분의 파이가 이렇게 남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만났을 때 위상 차이는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합성을 하게 되면 2a 코사인을 먼저 앞으로 좀 뺄게요. 코사인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될 거기 때문에 오메가 t 마이너스 kx는 지워질 거고, 그죠? 따라 이 자리가 4분의 파이가 되죠. 그리고 사인 어쩌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나는 지금 관심이 있는 게 진폭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요만큼만 보고 있으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코사인 4분의 파이니까 이 자리가 얼마?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자, 따라서 간섭된 진폭은 루트 2a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행하는 것까지를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핵심은 요거였어요. 내가 S1에서 P까지의 길이를 X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가 2분의 람다만큼이 더 있으니까 S2에서 P까지는, 그죠? 거리가 X 플러스 2분의 람다가 될 거고, 그걸 KX에다가 표현할 수 있는가, 그쪽에 대한 질문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문제 이중슬릿 간섭 실험이죠. 자, 이제 바로 보시면 기억번 P에서의 위상차를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는 특이사항 없기 때문에 경로차를 이용을 해서 위상차를 판단을 할 건데, 자, 그러면 이제 P가 문제에서 제가 뭐라고 설정을 했냐면, 점 P는 5로부터 두 번째 어두운 무늬가 생기는 지점이다,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딘진 모르겠는데 중앙으로부터 첫 번째 어두운 무늬가 생기는 곳의 경로차는 반파장이 돼야 되겠죠. 그럼 P점은 두 번째 어두운 무늬니까 경로차가 2분의 3파장이 돼야 돼요. 그죠? 동일한 위상으로 S1, S2에서 출발을 했고 두 번째로 상세 간섭이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그죠? 자, 따라서 람다에 해당이 되는 게 위상으로 표시하자면 2파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위상차가 얼마가 돼야 된다? 3파이. 그쵸? 뭐 사실 파이랑 같은 값이죠. 2파이는 반복이니까. 자, 그런데 2분의 3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로차는 2분의 3 람다고 위상차는 3파이가 돼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OP의 길이가 7500 람다에 해당이 될까? 그러니까 OP라는 거는 현재 스크린상의 거리를 나타내고 있죠. 그럼 스크린상의 어떤 거리는 보통 웬만하면 무늬 사이의 간격으로 풀게 되어 있어요. D분의 L 람다. 자, 그러면 OP 사이의 거리라고 했는데, 그냥 여기다 표시해야 되겠다. P가 현재 어두운 무늬가 나타난 거. 자, 그럼 여기는 스크린의 정중앙은 밝은 무늬가 될 거고요. 그죠? 밝은 거 다음에는 다시 어두운 무늬가 생길 거고요. 그죠? 어두운 거 다음에는 다시 밝은 무늬가 생길 거고요. 이게 교대로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델타 X가, 즉 무늬 사이의 간격이, 자, 같은 무늬 사이의 간격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까지가 델타 X예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는 반 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죠? 2분의 델타 X. 따라서 O에서 P까지의 길이는
2분의 3 델타 x가 됩니다. 그리고 델타 x는 암기하고 계실 거니까 d분의 L 람다거든요. 그죠? 그럼 이제 d라는 거는 드렸고, 그리고 L이라는 거를 d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했고요. 그죠? 아, 그럼 람다하고 d에 대한 관계를 찾아야 되는 거네요. 그죠? 그 힌트는 기억에 그냥 있습니다. 그죠? 특히 이제 P점이 위상 차이, 경로 차이가 2분의 3 람다가 될 거예요. 자, 여기도 암기는 하셔야 됩니다. 그럼 경로차라는 거 d 사인 세타 그리고 L분의 dx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델타 x를 그냥 이용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요게 뭐다? 2분의 델타 x. 그죠? 그러니까 좀 전에 그림에서 본 것처럼 2분의 3 델타 x가 돼야 되니까 2분의 3 곱하기 2500입니다. 에이구, 아니죠. 큰일 날 뻔했네. 지우지 말고 고쳐야 되겠다. 여기가 델타 x의 절반이라고 그랬으니까 2500이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500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요렇게 풀어도 괜찮아요. 지금 두 개를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면 따라서 요걸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얼마? 7500 람다가 되죠. 자, 이렇게 푸셔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방법을 선택을 하셔도 돼요. 여기서 이걸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요것도 그냥 깔끔하게 떨어지죠. 즉 델타가 2분의 3 람다가 돼야 돼. L은 5000D라고 드렸고요. 그죠? 그리고 D 그대로 쓰면 되고, 내가 구하고 싶은 게 X, O에서 P까지의 거리. 요렇게 되는 거죠. 그죠? 2분의 3 곱하기 5000이기 때문에 어차피 또 7500 람다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델타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게 있고, 델타 X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는 게 있고. 자, 그 다음 디귿. Q에서 상세 간섭이 일어날 거냐. 근데 요건 사실은 니은 앞에서 설명하면서 다 끝내버렸긴 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2500인데 무늬 사이의 간격이 5000이거든요. 그죠? 즉 무늬 사이의 간격이 5000이기 때문에 여기 밝은 무늬니까 Q점은 무조건 밝은 무늬 보강 간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좀 판단하는 거를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 5번 문제인데 요거 이제 단일 슬릿 회전문이죠. 기억본을 보면은 x하고 y를 통과한 빛이 상쇄간섭을 일으킬 거냐. 자, 역시 여기서도 위상차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경로차이기 때문에 경로차를 판단을 해보시게 되면 P점 같은 경우에는 중심으로부터 첫 번째 어두운 무늬가 생기는 곳으로 단일 슬릿의 양 끝을 통과하는 빛의 경로차는 한파장인 지점이죠. 즉 X하고 끄트머리 요 두 개의 경로차가 한파장인 거예요. 그러면 Y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못 그렸다.
y 같은 경우에는 딱 절반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 원리적인 거를 좀 연습을 하셨어야지 나오는 거죠. 여기가 람다니까 닮음을 이용해서 2분의 람다. 따라서 x를 통과한 i랑 y를 통과한 i는 반파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세 간섭이 일어난다 골라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P하고 O 사이의 거리는 A분의 L 람다냐. P와 O 사이의 거리. 그죠? 요거는 조금 강조했던 거. 여기에 숨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회절무늬 볼록이 이렇게 그리면 요게 딱 무늬 사이 간격 거리가 돼. 그죠? 그 OP가 무늬 사이의 간격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A분의 L 람다가 되죠. 자, 그 다음 디귿. 공간을 굴절률이 큰 걸로 채워버리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굴절률이 커졌기 때문에, 그죠? 즉 파동의 속력은 작아졌을 거고요. 진동수가 바뀐 건 아니니까 파장이 작아진 게 되죠. 파장이 짧아진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역시 무늬 사이의 간격을 살짝 떠올리게 되면 A분의 L 람다인데, 그죠? 근데 이 파장이 작아졌으니까 무늬 사이의 간격은 좁아지게 됩니다. 그죠? 그럼 따라서 첫 번째 극소점이 생기는 위치는 현재 그림의 P보다는 조금 더 O에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자, 따라서 요거는 안 되겠다. 그죠? 그래서 틀린 걸로 골라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해설의 그 가로 안에 있는 거는 그런 피점은 무슨 무늬라고 할 수 있어? 정확한 무늬가 생겨? 라는 걸 이제 표현한 것도 살짝 정리를 또 해드린 거이기도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